안녕하세요, 노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고2 3월 모의고사 단답형 22번부터 이어서 풀을게요. A라는 집합은 원소가 3, 8, 12, B라는 집합은 원소가 3, 5, 9일 때 집합 A-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자, 집합에서의 뺄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 중에서 뒤에 있는 집합하고 겹치는 원소, 다시 말해서 교집합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는 교집합의 원소는 3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만 A에서 빼주면 바로 뭐가 되냐면 A-B는 8하고 12. 근데 원소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8하고 12를 더해서 20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3번 두 점 3,3이 있고 7,11이 있는데 얘네 둘을 2대 1로 외분하는 점. 외분점이 A, B. 그러면 X좌표가 A니까 A는 X좌표 외분점의 공식 어떻게 되죠? n-n분의 e-1분의 2를 먼저 썼으니까 분모에 2를 먼저 곱한 걸 써줘야 돼요. 이렇게 엇갈려서 곱해서 빼는 거예요. 27에 14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여기 A, B이기 때문에 A를 앞에 써주고 반드시 B를 뒤에 써준 다음에 요 2대 1일 때 여기가 2기 때문에 2를 곱한 거 먼저 써주고 여기 1을 곱한 거를 뒤에다 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분의 11이니까 11. 그 다음에 B는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는 이 마이너스 1분의 이제 Y좌표 2를 곱한 10, 22에서 3 이걸 빼주는 거죠. 여전히 분모는 1이고 분자가 19. 근데 이걸 두 개 더해서 쓰랬으니까 30 이렇게. 괜찮아요? 내분점은 되게 잘하는데 외분점은 의외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다음 직선하고 2차 함수가 만나도록 하는, 자, 어떤 함수든 함수 두 개가 만나라고 하면 어떻게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둘 다 똑같은 y값을 갖는 x값을 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고 놓고 x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만나는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고 이렇게 1차 함수니까 만나는 이 점의 좌표는 요걸 이렇게 두 개 갖다 놓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그 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6 빼기 k는 0. 아마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점의 좌표가 될 거예요. 근데 직선하고 2차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직선이 여기로 이렇게 와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쵸? 또는 아예 또 더 멀어져서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뭘로 아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판별식 엄청 많이 들어봤죠. 판별식 뭐예요? 이걸 만약에 근해 공식에 대입했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에다가 대입을 했을 건데 요 값이 바로 0보다 크면 아까 같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얘가 0이면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이 그림 책에서 되게 많이 봤잖아, 그쵸? 안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 0보다 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값,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값 이렇게 두 근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0이 돼버리면 0이 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이나 다 0이니까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점 이거 한 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0보다 작으면 루트 1이 0보다 작은 건 실수 평면상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래프가 만나랬으니까 요 경우 빼고 요 두 경우를 하면 돼요. 그래서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구하라는 거나 익숙하면 이걸 딱 보자마자 알아서 이렇게 딱 착착하면 돼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4, a는 1이니까 곱 하나만 하고 c가 6 빼기 k 이렇게. 그래서 24 플러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4k가 2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4, 5, 24, 64, 5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근을 갖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5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서 자연수 k의 최소값 5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는 6부터잖아요. 그래서 6, 7, 8 이렇게 쭉 될 건데 제일 작은 값은 6이 답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25번. 자, A라는 점 3, 마이너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B래요. 그러면 B라는 점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랬으니까 3 더하기 1, x좌표는. y좌표는 마이너스 1인데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게 B점의 좌표예요. 그래서 B점은 바로 뭐가 되냐면 4, 마이너스 5.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B를 또 평행 이동하래요. 그러면 직선 AB의 방정식부터 구해야 되겠죠. y는 기울기 AB니까 3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러면 이게 기울기고 그 다음에 A점을 지나는 또는 B점을 지나는, 여러분들 편한 걸로 아무거나 하세요. 저는 A로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B로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4라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13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이동하랬냐면 x축으로는 3만큼, y축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하래요. 그럼 어떻게 대입해야 돼요? 식은. 맞아요. x 대신에는 x-3을 넣고 y 대신에는 y-1을 넣어야 돼요. 점은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함수는 부호로 바꿔서 넣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y 대신에 y-1을 넣고 x 대신에는 x-3을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11 얘까지 넣으면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24네요. 이렇게. 근데 y절편을 구하랬으니까 x가 0일 때의 y값 24.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26번. P는 이거 1차 방정식이니까 풀면 x는 2분의 a가 나올 거고, q는 만약에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두 근을 갖는 경우를 해보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치고 이명제가 참이 되래요. 그러면 이명제라는 건 P라는 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되고, 이명제가 참이려면 항상 P면 Q에다가 참이면 P가 Q에 포함됐어야 됐잖아요. 그쵸? 이거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되려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P하고 Q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P, 지금 만약에 여기가 2분의 A라는 점이면 요 식은 성립을 해요. 그죠? P가 여기인데 Q의 여집합은 여기가 되는 거니까 요 속에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성립을 하지만 얘가 문제야. P의 여집합은 요 점 하나를 뺀 모든 실수가 여기가 P의 여집합인데 Q는 여기만이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 없어. 그래서 이게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기가 딱 B고 요렇게 돼야 돼. Q가. 요 점 하나 뺀 나머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Q면 그리고 여기가 딱 P가 일치를 하는 거지. 2분의 A. 그러면 P가 Q의 여집합은 그럼 요 동그라미가 될 테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아서 성립을 하고, P의 여집합은 요거를 뺀 나머지니까 또 Q랑 똑같아서 성립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P랑 Q의 여집합이 같아야만, 그리고 P의 여집합과 Q가 같아서 이런 경우만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됐다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돼야 여기 3 하나 빼고 이렇게 돼서 이게 q가 되니까 q의 여집합은 3이 되고 그 3이 바로 얘여야, 그래야 q의 여집합이랑 p랑 같아서 이 식이 성립을 하고, 또 3 뺀 p는 3이니까 3을 뺀 나머지가 P의 여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Q가 여기 3을 뺀 나머지니까 이게 또 같아서 성립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개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B는 6. 그 다음에 2분의 A가 3이어야 하니까 A도 6.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2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게 생각 잘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 생각하는 거 잘 못 알아듣거나 이해 안 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27번까지만 해볼게요. 자, 정의역 x 1, 2, 3, 4, 5, 6 이렇게 원소 6개 있는 정의역이 있고, 치역이 역시 똑같이 정의역이랑 공역이 1, 2, 3, 4, 5, 6이 있는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1부터 4까지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은 정의역이 작으면 치역은 커야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1, 2, 3, 4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1, 2, 3, 4가 꽂히는 치역 4개를 1, 2, 3, 4로 정한다면 어떻게 가란 뜻이냐면 제일 작은 애가 제일 큰 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이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가야 되고 얘는 또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작은 애가 크고 큰 애가 작게 가란 뜻이에요.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1대1 대응이면 안 된다는 뜻이죠. 1대1 대응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는 뭐가 되냐면 6개 원소 중에 4개만 선택을 하면 큰 애는 큰 데로 가고 작은 데로 가고 작은 애는 큰 데로 가는 이게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6시 4가 되겠죠.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경우예요. 물론 그 중에 하나가 1, 2, 3, 4를 선택한 경우가 될 거지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6시 2랑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15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하고 6만 보내면 되는데 6시 4 선택해서 이렇게 4개는 반드시 1, 2, 3, 4 보내고 5하고 6은 5가 갈 수 있는 것도 6개 6이 갈 수 있는 것도 6개니까 6 곱하기 6을 하면 전체 모든 경우 함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안 되냐면 이렇게 따로 따내가는 경우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역함수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또 어떤 경우도 하나 안 되겠어요. 5가 6으로 가고 6이 5로 가는 이런 경우도 1대1 경우여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빼면 돼요. 그러면 36 빼기 2니까 34. 근데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곱하면 5, 4, 20, 3, 5, 15. 그 다음에 34니까 510 이렇게. 어때요? 괜찮나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28번부터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